화석화된 햇빛. 먼 옛날에 살았던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 석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보았듯이 석탄 생성이 가장 생산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난 지질시대는 조금 별난 측면이 있다. 이 시대를 지배한 조건은 지구상의 생물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식물은 호수에서 자라던 녹조류에서 진화해 약 4억 7천만 년 전부터 육지에서 퍼지기 시작했지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최초의 석탄층을 만들 정도로 충분히 많은 식물이 자라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구에서 상당한 면적의 땅이 숲으로 덮이고 나서 약 4억 년이 지나기 전인 석탄기에 가장 거대하고 광범위한 석탄층이 생겼다. 이 지질시대에 석탄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바로 이때 석탄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른 시기들에도 석탄이 생성되긴 했지만 석탄기에 생성된 석탄이 전체 매장량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사용한 전체 석탄 중 약 90%가 바로 이 짧은 지질시대 때 만들어졌다. 정상적으로는 떡갈나무가 되었건 올빼미가 되었건 생물이 죽으면 그 몸이 분해되면서 유기분자 속의 탄소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광합성 식물이 그것을 흡수한다. 그런데 석탄기 동안에 그토록 방대한 양의 탄소가 석탄으로 변하려면 그러한 분해 과정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그 시기에 어떤 이유로 탄소 순환 과정이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나무들이 죽어갔지만 어떤 이유로 썩지 않은 것이다. 쓰러진 식물은 땅 위에 쌓여 이탄이 되었고 이것이 땅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묻혔다가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을 받아 석탄으로 변했다. 이탄이 쌓이기 위한 핵심 조건은 죽은 물질이 분해되어 없어지는 속도나 더 긴 시간 척도에서는 퇴적물이 물리적으로 침식되는 속도보다 식물의 생장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석탄기 때 균형을 깬 결정적 요인은 저지대의 습지 환경에서 무성하고 활발하게 자라던 숲이었다. 이곳에서 죽은 나무는 완전히 부패하기 전에 산소가 없는 땅속에 묻혔다. 석탄기의 세계는 지금과는 아주 딴판이었다. 그 당시 판들의 활동 때문에 지표면 위를 늘 돌아다니던 대륙들의 배열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다. 석탄기 내내 주요 대륙들은 서로 들러붙으면서 하나의 초대륙 판게아로 합쳐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북아메리카 동부와 서유럽, 중앙유럽에 있던 거대한 저지대 분지들은 적도에 나란히 위치해 열대 습지 지대를 이루고 있었고 거기에 울창한 숲이 자라고 있었다. 이 습지 숲을 메우고 있던 나무들은 아직도 포자로 번식했으며 우리 눈에는 불안감을 야기할 정도로 이질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 나무들은 오늘날의 숲의 그늘진 하층에서 볼 수 있는 속새와 석송, 물부추, 양치류의 조상 친척이었다. 생성된 석탄 중 상당량은 석송류에서 만들어졌다. 두께가 몇 미터나 되는 줄기는 곁가지가 별로 없이 똑바로 곧게 뻗었고 기묘한 초록색을 띠고 있었으며 움푹 들어간 홈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는데 이 홈들은 오래된 잎들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다. 이 나무의 화석은 타이어 자국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높이가 30m 이상 자란 이 나무들의 꼭대기에는 기다란 칼날 같은 잎들이 촘촘하게 난 수관이 있었다. 이 무성한 습지 생태계에는 기괴한 동물이 많이 살았다. 석탄기 숲의 하층에는 오늘날의 바퀴벌레와 그 모습이 놀랍도록 비슷한 거대 바퀴벌레와 투구개만한 크기의 거미, 길이가 1.5m나 되는 노래기가 들끓었다. 크기가 말만하고 영원처럼 생긴 양서류가 다리를 널따랗게 벌리고 이곳 습지에서 어기적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날개 폭이 최대 75cm나 되는 거대한 육식잠자리가 뜨겁고 습한 공기 중에서 날아다녔다. 하지만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무성한 숲을 거닌다면 특정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매우 기괴한 느낌이 들 것이다. 바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먼 옛날의 이곳 하늘에는 오직 곤충만 날아다녔다. 새는 여기서 2억 년이 더 지난 뒤에야 나타났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만나리라고 기대하는 동물 중 상당수도 이 무렵에는 아직 진화하지 않았다. 미적지근한 연못에서 윙윙거리는 모기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거미와 딱정벌레, 파리, 호박벌도 없었다. 석탄기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
그 후에도 따뜻하고 후덥지근한 환경이 지속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 시기에 석탄이 대규모로 생성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식물이 무성하게 자란 이유가 아니라 죽은 나무들이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쌓여서 두꺼운 이탄층을 생성한 이유이다. 석탄기에 산소가 부족하고 악취가 심한 적도 부근의 습지 토양은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늦추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습지는 지구의 역사 내내 존재해왔다. 습지는 석탄기에만 존재한 특징이 아니다. 그렇다면 3억 2,500만 년 전의 지구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왜 쓰러진 나무 줄기가 썩지 않았을까? 석탄기 동안에 왜 탄소 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업혁명에 불을 당긴 석탄이 그토록 많이 만들어졌을까? 최근에 들어 인기를 끈 설명에 따르면 석탄기에는 분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균류가 쓰러진 나무를 분해할 생화학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초기의 나무들은 더 크게 자라기 위해 자신을 지탱할 내부적 힘을 크게 발달시킬 필요가 있었다. 모든 식물은 당류 단위체들이 긴 사슬 구조로 결합된 분자인 셀룰로스, 즉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셀룰로스는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든다. 리넨 재킷, 면 셔츠,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페이지의 종이 등은 모두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우뚝 솟은 나무 줄기를 지탱하는 힘의 진짜 원인은 생물이 만들어낸 두 번째 분자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그닌이다. 이끼 비슷하게 생긴 대봉기 초기의 작은 식물들이 석탄기의 웅장한 나무로 진화한 비밀은 바로 리그닌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리그닌이 셀룰로스보다 분해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숲을 거닐면 부엽토가 쌓인 흙과 잎에서 나는 자극적인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길 옆에 쓰러진 통나무가 흐릿한 색으로 변하고 질감도 스펀지처럼 퍼석퍼석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목재에서 어두운 색의 리그닌을 분해하는 백색 후부균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다. 하지만 이 이론은 석탄기 동안 나무들은 목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리그닌을 만들었지만 균류는 그것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나무에서 단단한 부위 중 상당 부분은 분해가 되지 않았고 쓰러진 나무들은 그렇게 수백만 년 동안 땅 위에 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는 가설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에 불리한 증거들이 나왔다. 먼저 석탄기의 습지에 가장 흔하게 존재했다가 석탄을 만든 그 종류의 나무들에는 리그닌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석탄기 직후의 지질시대, 즉 페름기에 석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일은 리그닌을 분해하는 균류가 출현한 이후에 일어났다. 따라서 만약 숲이 리그닌으로 자신을 강화한 시점과 균류가 그것을 분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 시점 사이의 차이가 원인이 아니라면 석탄기에 나무가 석탄으로 변하는 일이 그토록 대규모로 일어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석탄기에 그토록 많은 석탄이 퇴적된 주 이유는 생물학이 아니라 지질학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도 부근의 열대 지역은 따뜻했지만 석탄기 후기는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추운 시기였고 곤드와나 남쪽은 거대한 대륙 빙하로 뒤덮였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석탄기의 세계는 푹푹 찌는 정글이 사방에 널려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몹시 추운 기후가 닥친 주요 원인은 그 당시 대륙들의 배열이었다. 한대로 모이던 땅덩어리들은 남극점에서부터 적도를 넘어 북극점까지 쭉 뻗어 있었다. 이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따뜻한 열대바다와 차가운 극지역 바다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이 막혔고 적도에서 극쪽으로의 열의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곤드와나 대륙이 남극점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이 지역에 두꺼운 얼음이 쌓이게 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넓은 대양 위로는 얼음이 광범위하게 뻗어나가지 못한다. 활기차게 생장한 석탄기의 숲들도 이러한 빙하기 조건을 촉발하는 일부 원인이었다. 나무들은 광합성을 위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였는데 죽고 나서 나무의 유기물질 중 상당 부분은 썩는 대신에 그대로 나무로 남아있는 바람에 탄소가 공기 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크게 떨어졌고 이 온실가스의 농도 감소는 지구 냉각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죽은 생물의 분해 과정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이탄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아마도 최대 35%까지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높은 산소 농도는 큰 날개를 가진 잠자리처럼 거대한 곤충이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탄기 중기부터 지구는 얼음 저장고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구 기온의 요동과 얼음에 갇힌 물량의 요동은 지난 250만 년 동안의 빙하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해수면 상승과 하강 주기를 만들어냈다. 석탄기의 해수면 상승과 하강이 반복됨에 따라 광대한 저지대 습지가 물에 잠겼다 물 위로 드러났다 하길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식물 물질이 자주 해양 퇴적층 아래에 묻혔다가 결국 석탄층이 되었다. 실제로 함탄층에서 노출된 암석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석탄층과 함께 이암층 같은 해양 퇴적층, 셰일층 같은 석호 퇴적층, 새로운 토양층이 쌓이는 삼각조에서 생긴 사암층이 수직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석탄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함탄층에서 층층이 쌓인 지층들은 습지 분지에서 반복된 침수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질학적 원고이다. 석탄이 철광석과 나란히 매장되어 있는 웨일스 남부나 잉글랜드 중부 지역 같은 장소에서는 연료와 재련을 위한 광석을 같은 곳에서 채굴할 수 있다. 이런 곳은 마치 지구가 우리를 위해 1+1 행사를 하는 것 같다. 때로는 1+2 행사가 펼쳐지는 곳도 있다. 함탄층 바로 아래에서 석탄기 초기에 생성된 석회암이 주변의 지표면에 노출된 채 발견될 때가 많다. 6장에서 보았듯이 석회암은 철을 재련할 때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융제로 쓰인다. 게다가 각각의 석탄층 바로 밑에 있는 하반 점토층에는 함수규산 알루미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광물은 이 점토의 내화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이 점토는 1500도씨 혹은 그 이상의 온도에도 견딜 수 있어 용광로나 녹은 금속을 쏟아붓는 도가니의 암벽에 덧대는 내화 건축재로 쓰기에 이상적이다. 따라서 석탄기 동안에 변한 환경 조건은 산업혁명에 요긴하게 쓰인 원자재를 가끔 동일한 지역에 연속적인 지층으로 쌓아놓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일어난 침수와 저지대 습지의 나무들이 묻힌 사건을 통해 이탄이 보존되었고, 그것이 연속적인 퇴적층으로 압축되어 석탄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해수면이 빙기 때 낮아졌다가 간빙기 때 높아지는 일이 반복된 것은 판들의 활동과 대륙들의 배열이 빚어낸 직접적 결과였다. 하지만 석탄기 동안에 석탄이 생성되는 데 도움을 준 지구의 두 번째 특이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땅덩어리들이 북극점과 남극점 사이에 단순히 한 덩어리로 쭉 늘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서로 격렬하게 충돌했다는 사실이다. 석탄기에는 북쪽의 큰 대륙 로라시아가 적도 부근에서 곤드와나에 충돌하면서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었다. 느리게 일어난 이 충돌 사건으로 바리스칸 조산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캐나다 동해안을 따라 늘어선 에펠라치아 산맥과 모로코의 소아틀라스 산맥, 그리고 프랑스와 에스파냐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과 유럽 각지의 많은 산맥을 비롯해 두꺼운 산맥들이 띠를 지어 생겨났다. 그러다가 석탄기 후기에 시베리아가 북동쪽에서 미끄러져와 이 거대한 대륙 땅덩어리에 합류했는데, 동유럽 지역에 들러붙으면서 그 경계 지점에 우랄 산맥을 만들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륙들의 충돌에서는 높은 산맥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각이 아래로 접히는 지점을 따라 저지대 침강 분지도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예는 히말라야 산맥 기슭을 따라 뻗어있는 겐지스 분지인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할 때 생겨났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이곳 겐지스 분지를 지나간다. 석탄기에 일어난 판들의 활동은 이렇게 아래로 구부러진 전면 분지들도 만들어냈는데, 이 분지들은 주기적으로 침수가 일어나고 이탄을 땅속에 묻어 보존하는 일이 일어나기 쉬운 저지대 습지가 광대한 면적에 생길 무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퇴적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석탄층이 생겨나고 노출을 통해 침식되지 않으려면 계속 침강하는 분지가 필요하다. 석탄기 때 판게아가 생성된 과정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대륙 충돌이 분지들의 침강 속도를 석탄층이 쌓이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함으로써
석탄층이 연속적으로 아주 두껍게 쌓이게 했기 때문이다.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우연의 일치로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함께 작용한 결과로 석탄계는 오늘날 우리가 크게 의존하는 석탄층을 만들어낸 지구의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가 되었다. 판게아 초대륙은 우연히도 적도 부근에 위치한 경계선을 따라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전면 분지들도 만들어졌는데, 이곳은 나무가 생장하기에 아주 좋은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저지대 습지들이 들어설 무대를 제공했다. 이 습지들은 빙기와 간빙기의 진동이 일어난 희귀한 시기에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탄을 땅속에 묻어 보존했다. 게다가 습지들은 계속 침강하여 지층들이 침식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작용한 궁극적인 힘은 바로 판들의 활동이었다. 그 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석탄이 생성된 시기들이 있었지만 석탄기에 판게아가 생성되는 동안 일어난 것만큼 생산적인 것은 없었다. 지구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가 결국 산업혁명을 추진시키는 연료를 제공했다. 광대한 석탄기의 함탄층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300년 전의 기술 발전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도 수차와 풍차를 사용하고 말이 끄는 전기로 논밭을 갈고 있었을 수도 있다.